리플과 SEC 소송, 좀 흥미로운 SEC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미국 SEC, 리플 측 소송 비당사자 신상정보 비공개 요청을 SEC가 또 수락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판도에는 영향은 없지만 이게 좀 잠깐 살짝 의아한데, 일단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44,1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하루에 100원으로 리플의 단기 방향, 지금은 리플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의 RSI 업그레이드 버전인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 지표를 통해서 리플의 기술적인 단기 방향 48시간 전후의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은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C가요, 리플 쪽에서 이런 요청했었거든요. 소송 비당사자, 그러니까 SEC와 리플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상정보 공개하지 말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SEC가 이것을 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의미냐 보겠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게 중요하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새로운 국면. 우리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618일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새로운 국면이다. 지루한 국면, 더딘 국면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국면.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파일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SEC가 최근 리플 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리플 직원의 신상정보하고 개인 금융정보는 비공개로 해주세요 라고 모션을 했습니다. 모션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리플이 그랬다면 리플이 법원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요청서, 신청서를 모션이라고 하는데, 리플이 법원에 이러한 모션을 했어요. 이런 모션을 했는데, 근데 SEC가 웬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락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보죠. 리플 측은 앞서 소송과 관련 없는 리플 직원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자료가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자료 공개 시 그들과 리플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대면서 비공개 요청을 수락했는데, 소송 비당사자들의 자료 비공개 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SEC 측은 법원의 답변서를 어떻게 냈냐면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리플랩스 직원의 자료 비공개를 화끈하게 반대한다 이래야 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락했다, 수락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SEC가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라고 끝낼 수 있어요. 맞아요. 전체적인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리플 비당사자 신상 공개 비공개 요청에 뜻밖의 수락, 깜짝 합의 가능성이 열리나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께 한번 제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 리플과 SEC, 특히 SEC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자, 정당, 특히 뭐 우리나라 정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여당과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영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면 설령 상대방의 논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우리 편은 보호,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더더욱 정치판도 그러는데, 더더욱 SEC와 리플과의 관계는 618일간 소송이 이어져 오면서 자, 보세요.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다가 나 쟤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쟤가 자기들이 맞대, 법원에서 좀 판가를 좀 해줘, 이거잖아요.
618일 동안 아직까지 소송이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원수 중에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근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죠? 리플과 SEC의 소송도 지금까지 이런 게 제가 며칠간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한 약간 좀 이런 느낌? 저는 좀 살짝 받았어요. 하나만 더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SEC가 굳이 618일간 잘 끌어오고 있는데 굳이 리플의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56점 무패입니다. 리플은 아시다시피. 왜 제가 이런 논리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냐면 56점 무패 동안 피고가 이게 SEC가 원고일 거 아닙니까? 피고가 56개 개라고 하겠습니다. 56개의 피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합의를 했어요. 이 무패는 다 합의에 의한, 아니,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기권한 거예요. 무패.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송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을 거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소송에 걸려도 그것도 참 문제예요. 왜냐면 소송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합의를 보기에 마련이죠. 합의를 보기에 마련이에요. 56점 무패 동안 피고가 SEC에 합의했던 이유는 막대한 소송 때문이었다. 그런데 리플은 615일인가요? 615일째 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소송 비용은 이미 1억 달러를 넘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억 달러를 넘겼어요. 그래서 쫄린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리플랩스는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거든요. 늘 호실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더 창창하죠.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18% 인원 감축했을 때 오히려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아주 탄탄한 기업, 핀테크 기업이에요. 자, SEC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SEC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기관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돈에 아쉬움이 없나요? SEC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의 눈치를 보겠죠. 오히려 리플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부담 느끼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615일째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맨날 지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리플의 장단에 우리 리플 당사자 아닌 사람들 비공개 좀 합시다. 오케이라고 했어요. 유화적인 제스처.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저의 주관적인 뇌피셜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좀 놀랬어요. 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야,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좋지 않습니다. 4A까지 내려왔죠. 리플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도 호재가 나오지 못했고, 그렇다면 리플만이 갖고 있는 변수인 소송 변수가 오히려 호재로 돼서 다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SEC는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서로 싸우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승패를 가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해요. 너무나 양쪽에 너무나 치킨 게임이에요. 너무나 모험입니다. 너무나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합의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근데 SEC가 먼저 좀 제스처 취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SEC 그동안 약간 좀 그랬잖아요. 간만에 한번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구독자 44,100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녹화하셔서 하루에 100원이면 RSI 업그레이드 버전 머니플로우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리플의 향후 48시간 전후의 움직임을 감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방송 본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